오늘은 나이 들수록 비밀로 해야 할 8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때론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실수들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사생활을 드러내지 마세요. 김 씨는 노인회관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족 문제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즘 집에서 맘 편히 살 날이 없어. 며느리는 맨날 잔소리고 아들놈은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손주 녀석들 키우는 것도 다 우리 몫이라니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그래, 그래.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우리도 비슷해. 하지만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의 가족사가 동네 전체의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야, 들었어? 김 씨네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그렇게 무례하대. 에이, 글쎄, 김 씨 아들은 부모님 모시기 싫어한다더라. 결국 이 소문은 김 씨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졌고 가족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를 원망했고 아들은 부모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가정사를 그렇게 밖에 떠벌리실 수 있어요?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김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생활, 특히 가족 문제는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이야기는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만 논의하세요. 외부 사람들에게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에서 술을 마실 때는 더욱 조심하세요. 술은 우리의 입을 쉽게 열게 만들지만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사생활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를 잘 관리하고 보호할 때 우리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식의 성공, 귀여운 손주 이야기, 혹은 우리의 인생 경험담 등을 나누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이런 자랑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자주 또는 과하게 자랑하다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영어로 알파벳을 다 외워. 그리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작년에 승진했다니까. 아, 그리고 내가 요즘 골프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90타를 치더라고. 이 씨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저 양반만 손주가 있나? 우리 손주도 그 정도는 하겠다. 결국 사람들은 이 씨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 씨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 미국 유학 가. 대학교 장학금을 받았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매일 학원 데려다주고 과외도 시키고. 김 씨는 딸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저 양반은 맨날 자기 자식 자랑이야. 우리 새끼들은 뭐 사람도 아닌가. 이처럼 과도한 자랑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랑할 일이 있다면 한두 번만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세요.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랑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해라고 하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 보세요.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 조언 좀 해줘라고 하면 오히려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도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살아온 경험이 많아 사람을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저 옆집 새 며느리 봤어? 화장 진하게 하고 치마도 짧더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래. 시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살림할 줄은 더더욱 모를 거야. 박 씨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말을 들은 옆집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박 할머니, 우리 며느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잘 아신다고 그러세요? 이 일로 박 씨는 동네에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많은 이웃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저 김노인 봤어? 맨날 공원에서 젊은 여자들이랑 어울리더라고. 나이도 많은 양반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봐. 최 씨는 이렇게 말하며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김 씨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였고 젊은 여성들은 그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최 씨는 큰 부끄러움을 느꼈고 김 씨에게 사과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험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섣부른 판단을 삼가세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험담 대신 칭찬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더 좋아집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세요. 충분한 정보 없이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도 타인에 의해 판단받게 됩니다. 험담은 일시적인 재미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디스크래. 그리고 혈압도 높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고. 그리고 어제는 소화가 안 돼서. 이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저 양반 만나면 병원에 다녀온 것 같아. 결국 사람들은 이 씨를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치매 검사를 받았어. 초기 증상이 있대. 의사가 약도 줬어. 김 씨는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이야기했지만 이 말은 곧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김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김 씨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김 씨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문제는 가족이나 의사와만 상의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자세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가져보세요. 건강 외에도 취미, 뉴스,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보세요. 요즘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상태도 물어보세요. 건강 정보를 공유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대해 적절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삶의 다른 즐거운 면들에도 주목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대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의 경제 사정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풍족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상황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요즘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어.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 은행에 예금만 5억 있어. 퇴직금도 꽤 받았거든. 박 씨는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야, 박 씨가 돈이 많대. 우리 좀 빌려달라고 할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맨날 커피값도 안 내지? 결국 박 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게 되었고 거절할 때마다 인간관계가 나빠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즘 연금으로 겨우 살아. 아들도 취직을 못해서 아직도 같이 살아. 병원비 내기도 빠듯해. 최 씨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털어놓았지만 이 말은 곧 동네에 퍼졌고 사람들은 최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 씨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최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상황은 가족이나 전문가와만 상의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자세히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재정 상황을 물어볼 때는 적절히 돌려 말하세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가급적 피하세요.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재정 상황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공개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말하면 부당한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다고 말하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재정에 대해 적절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욱 건강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정치적 견해를 신중히 표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정치에 대한 견해도 많아지고 이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도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 요즘 정부는 너무 잘못하고 있어. 경제도 엉망이고 외교도 문제야. 다음 선거에서는 꼭 야당이 이겨야 해. 정 씨는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동조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이고, 또 정치 얘기네. 난 생각이 다른데. 결국 정 씨의 강한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일부 친구들은 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박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들 보수당을 지지해야 해. 박 씨는 손주들과의 가족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보 성향의 손주들이 반발했고 결국 가족 모임은 정치 논쟁으로 번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견해를 신중하지 않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정치적 성향을 먼저 파악하세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의견을 말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들을 때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과열되면 화제를 바꾸세요. 기억하세요. 정치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우정이 깨지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일곱째, 타인의 비밀을 지키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될 비밀도 있지요. 김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 알아? 옆집 박 씨 며느리가 이혼한대. 며칠 전에 박 씨가 울면서 내게 말하더라고. 아들이 바람을 폈대. 김 씨는 이웃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결국 박 씨 가족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김 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일인데. 박 씨는 크게 상처받았고 김 씨와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최 씨네 아들이 빚이 많대. 도박 때문이래. 최 씨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거든. 이 씨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최 씨 가족은 동네에서 큰 창피를 당했고 아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비밀을 말했다면 그것은 당신만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비밀을 듣게 되면 이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을게라고 명확히 말해주세요. 남의 비밀에 대해 물어보지 마세요. 궁금하더라도 참는 것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특히 조심하세요. 술은 우리의 입을 쉽게 열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밀을 말했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 8째, 중요한 결정을 섣불리 공유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계획, 재산 관리, 건강 관련 결정 등 말이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너무 빨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 집을 팔고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어.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최 씨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걱정하며 말렸고 일부는 시골 생활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재산을 정리하고 있어. 큰 아들에게는 집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현금을 줄 생각이야. 이 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속 계획을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들들에게 전해져 형제 간 갈등이 생겼고 이 씨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섣불리 공유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정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변경 가능성이 있는 계획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결정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물어보세요. 결정을 공유할 때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세요.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최종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과정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섣부른 공유는 불필요한 간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결정을 현명하게 다루는 지혜를 가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비밀로 해야 할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과 지혜도 쌓였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것들도 많아졌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사생활을 드러내지 마세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타인을 쉽게 판단하거나 험담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 마세요. 정치적 견해를 신중히 표현하세요. 타인의 비밀을 지키세요. 중요한 결정을 섣불리 공유하지 마세요. 이 8가지 조언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런 조심성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